소용돌이는 1978년 12월 12일 시행된 10대 국회의원 선거. 이제 이때서부터 물론 그 박정희의 독재가 쭉 이루어지다가 그때서부터 이제 말썽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각종 부정선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표가 능가합니다. 표가 능가합니다. 표가. 의석은 그때 뭐가 있었죠? 유신정후회라는 게 있었어요. 박정희가 3분의 2를 임명하게 돼 있었어요. 3분의 2를 임명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선거로 뽑되 중선거구제입니다. 한 선거구에 2명씩 뽑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장치가 좋죠. 뭐 차점자도 다 되니까. 그렇게 하고 긴급조치를 박정희가 내린 게 9호, 9번째 긴급조치라는 걸 내립니다. 긴급조치 9호가 내려진 게 1975년 5월인데요. 그 긴급조치 9호라는 거는 헌법 개정 이런 말만 해도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말도 못해요. 헌법 이렇게 해도 잡아가요. 막. 술 먹다 잡혀간 사람 많아요. 긴급조치 9호에 걸려갖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무시무시한 더 이상 긴급조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루 한 게 75년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표수로 졌어요. 의석수는 많습니다. 의석수는 조금 많은데 물론 유정회까지 합치면 훨씬 많아지죠. 이때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른바 그 전문적인 용어로 중화학공업의 중복 투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나고 YS 김영삼 씨가 이제 뉴욕 타임스 회견을 하기 시작하라고. 그 다음에 여담으로 그 김영삼 씨 뉴욕 타임스 회견문의 번역은 내가 했습니다. 그러면 김재규가 박정희를 쏜 까닭은 근본적으로 독재. 그게 부산에서 마산에서 일어나는 부마항쟁이죠. 바로 1979년 10월 달에 일어났던 부마항쟁이 도화선이 된 거죠. 아까 박정희를 예창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는 뭐죠? 경제발전. 두 번째는 뭐냐? 박정희는 청렴했다. 청렴했다. CIA 특별보고서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미국 CIA에서 특별히 진짜 문자 그대로 비밀보고서입니다. 비밀보고서가 이게 1966년 3월에 작성된 것이 2004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굴해갖고 공표한 겁니다. 박정희하고 김종필이가 그 꼭대기 제목처럼 6,600만 달러를 61년에서부터 65년 사이에 일본으로부터 6,600만 달러를 받아먹었다. 근데 그게 현재 돈으로 얼마냐? 37조입니다. 예, 상당히 청렴하죠? 예. 5년 동안이에요, 이것도 5년 동안. 5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받아먹은 돈이 37조 원이에요. 예, 굉장히 청렴하죠? 그러니까 37원을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37조라는 거. 이 산출 내역 이런 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본은 왜 줬을까요, 이거? 엄청난 돈인데. 이거 왜 줬을까? 뭐 생기는 게 있으니까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그때 당시 우리는 지금 일본하고 경쟁도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는 한국은 일본의 밥이죠. 그러니까 좋은 시장 아닙니까? 좋은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건데 1965년이라는 해가 뭐냐면 한일협정이 조인된 해입니다. 바로 저희 세대가 싸우다가 형무소 가고 고문당하고 하던 게 바로 그 우리 세대를 보고 63세대라고 그러는데 그때 바로 한일협정 그걸 하기 위해서 일본이 지원해 준 자금이 그 자금입니다.
결국 이런 돈을 받고 한일 협정을 졸속 처리한 까닭에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무슨 문제가 나오고 있죠? 위안부 문제 다 빠져 있어요. 강제동원 문제 이런 게 지금 다 빠져갖고 아직까지도 일본하고 지금 다투고 있죠. 예. 또 더군다나 독도는 그냥 피차간에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들 얘기했어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그것까지 지금 얘기하려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오늘날 독도가 문제가 되는 까닭이 이건 하나 얘기하고 합시다. 일본이 패전합니다. 전쟁이 끝나면 강화조약이라는 걸 맺죠. 강화조약이라는 걸 맺는데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하고 강화조약을 언제 맺었나 하면 1951년에 맺었습니다. 그 왜 그랬는가 하니 중국이 모택동한테 그동안에 넘어가고 소련도 응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찔찔 끌다가 1951년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라는 걸 맺었는데 1950년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죠? 한국전쟁이에요. 그리고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틈을 타서 강화조약을 우리 다 뺐어요. 필리핀이니 뭐니 이건 다 승전국으로 다 들어갑니다. 버마, 지금 미얀마죠. 예, 이런 나라들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은 승전국으로 그 강화조약에 참여를 하는데, 우리는 한국전쟁통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틈을 타서 일본에 요시다라는 유명한 수상이 있어요. 일본으로서 애국자지. 이렇게 해갖고 미국이 급하니까, 한국전쟁 때문에 급하니까 일본까지 공산화되면 안 된다고 하고 강화조약을 멋대로 맺습니다. 강화조약 초안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 거군요. 한국이 일본 식민지니까 일본하고 한국을 띄워놓아야죠. 그럼 이게 이제 한반도라고 치시면 서쪽은 문제가 없어요. 이거 황해는 이쪽 중국하고 이 때문에 일본하고 관계가 없어요. 동쪽에는 섬이 두 개가 있죠. 뭐 있죠? 울릉도, 독도. 남쪽에는 뭐가 있죠? 거문도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울릉도, 독도, 거문도 여기까지는 이 이후에가 일본이다. 처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 애들이 아직까지도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 이런 거 좀 알아야 됩니다. 미국이 6.25 참전을 했다. 뭐 고맙다 치고, 그 무슨 미국 사람들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 그것처럼 그냥 떠받드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미국은 어디까지 하면 미국 이익을 위해서 한국을 지킨 거지. 그쵸? 미국 사람들은 일본인은 문명인으로 칩니다. 지금도 그런 사고가 있어요. 조선 사람들은 인디안이에요. 미개인이에요. 그건 애당초서부터 그 일본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런 의식을 많이 심어줬어요. 그래서 일본인은 반문명인이고 조선인 같은 중국 뭐 이거 다 마찬가지죠. 이건 전부 미개인. 처음에는 요 독도가 들어가 있다가 최종 안에서 독도를 뺐어요. 이게 일본이 요시다가 로비한 겁니다. 요때 이게 빠집니다. 독도가. 우리는 승전국 명단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전쟁하고 있고. 그런 틈을 타갖고 지금 이렇게 해서 오늘날도 이 독도 문제가 생겨나는 까닭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초안에 들어가 있다가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박정희가 일본하고 한일협정 아까 6,600만 달러를 받아가면서 한일협정을 체결했을 때 이것들이 독도는 귀찮으니까 얘기하지 말자.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5.16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그러면 소위 정치 자금이죠. 정치 자금이 필요한데 처음엔 안 줄 거 아니에요. 쿠데타 일으키자마자 저놈들이 미국이 승인할까? 저놈들이 끝까지 권력을 장악할까? 그러니까 돈을 안 내놓지. 그러면 어떻게 돈을 해야 됩니까? 만들어 먹어야지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처음에 돈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시작합니다. 만들어 먹기, 받아 먹기, 이거 받아 먹기예요. 뺏어 먹기. 이 3단계로 가는데, 만들어 먹기는 뭔지 아세요? 4대 의혹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4대 의혹 사건. 정권 파동을 일으켜서 해먹고, 워커힐 공사를 해서 공사비 따먹고, 또, 뭡니까? 빠찡코라고 있죠, 빠찡코. 요새는 없어졌어요. 그거 수입해갖고 하고, 또 일본 자동차를 수입해서 새나라 자동차라고 이름을 붙여갖고 해먹고, 그래서 4가지. 정권 파동, 빠찡코, 워커힐, 그 다음에 새나라 자동차. 요렇게 해서 만들어 먹습니다. 만들어 먹다가 이제 권력이 안정이 되니까 돈 내놓죠? 이병철도 내놓고 받아먹기 하죠. 받아먹기 하다가 나중에 규모가 커지면 이제 공갈을 쳐갖고 뺏어 먹습니다. 예. 받아먹기 하다가 뺏어 먹기로 간 초창기가 사건의 밀수 사건인데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유경수 부인이 죽죠? 1974년 8월 15일 광복절에 문세광이가 쏜 총을 맞아 죽습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아주 무지무지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75년경서부터는요, 박정희라는 사람은 통치를 안 합니다. 그냥 멋대로 해요. 그 왜 그러냐? 할 수가 없어요. 대행사, 소행사라는 걸 한 달에 10번을 했습니다. 대행사는 뭐냐? 여자 2명을 데리고, 그 다음에 참모들 데리고 술 먹는 게 대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소행사는 뭐냐? 단둘이 먹는 거예요. 단둘이 먹는다니까 그 이후는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대행사, 소행사를 한 달에 10번을 했다는 건 사흘에 한 번씩 여자 데리고 놀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술까지 먹었죠? 그 국정을 어떻게 정치를 하겠어요? 정신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이제 차지철이 대신한 거예요. 75년경서부터는 이 대한민국이 그렇게 굴러갑니다. 박정희가 여자 배우를 데리고 놀았다. 한 200명 된대요. 근데 실제 정확하게 밝혀진 게 바로 김삼화라는 여자예요. 이 나이가 든 사람은 김삼화라는 사람을 기억할 겁니다. 서울대학 미술대학 출신 누라주 재혼인데 그 얘기는 재미 언론인 김현철 13쪽 하마터면 영원히 숨겨질 뻔했던 그녀의 슬픈 사연은 그녀가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재미 언론인 김현철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걸 뺄까 하다가 김현철 씨가 쓴 책이 나오는 걸 보고 그대로 내 인용하는 겁니다. 김현철이라는 사람은 누구냐고 하니 시인 김영랑 시인이 있어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그런 유명한 시를 쓴 김영랑 시인의 아들입니다. 이 여배우 김삼화는 당시 유부녀였습니다. 애도 있는. 그런데 정보부에서 그걸 붙잡아다가 박정희가 데리고 오라고 해서 붙잡아다가 박정희가 데리고 놀죠. 그러다가 어떻게 버리느냐 하면 이거 잘 읽어보면 나옵니다. 유태인, 미국 늙은 유태인한테 떠넘깁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불행한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또 박정희를 찬양하는 사람이 또 자랑하는 게 뭐죠?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이라는 훌륭한, 근데 미안하지만 박정희라는 사람은요, 그렇게 여기서 위대한 사상가도 아니고, 책도 많이 읽은 사람도 아니고, 내가 세 번째 책이 박정희와 일본, 대한민국의 일본화. 박정희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일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새마을운동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한 아따라시 무라스쿠리, 그거 베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잘 몰라. 그 다음에 박정희가 시대에 반상회 있죠? 또 교련했죠? 이거 전부 일본 거 그대로 베낀 거예요. 국민교육헌장 다 외죠? 그거 일본 거 베낀 거예요, 다.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대한민국을 일본화시킨 겁니다. 일본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마을 운동을 이제 했어요. 그래갖고 막 그 노래까지 작사를 했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하는 거 있어요, 그거. 외색가요예요. 그 멜로디가. 그런데 또 외색가요라고 동백 아가씨 못 부르게 했어요. 그런 아주 재밌는 얘기들 많아요.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박정희 시대는 음악도 못하게 했어요, 마음대로.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새마을 운동은 물질적인 운동이니까 딸을 내세워서 정신적 운동을 펼친 게 바로 새마을 운동이라는 거지 같은 운동입니다. 예. 이 최태민이가 박근혜를 내세워서 거기 신문 기사가 있죠. 이제 내세워서 30살도 안 된 처녀가 수천 명을 많고 뭐 효도가 어쩌고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찌꺼리죠. 이게 처음에 이제 그 신문 기사고, 그 다음에 20쪽을 보시면 박근혜가 나서서 새마음 갖기 운동에 연설하는 장면입니다. 보세요. 수천 명을 많고 전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많고, 우리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효도를 해야 되고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박정희가 주장한 것 중에 충효 일본, 충성과 효도는 한 몸이다, 또는 충효 일체, 이런 말을 쓰는데 이거 일본 얘기입니다. 유교는요, 충하고 효는 전혀 다릅니다. 다른 개념이에요. 유교 자체에는 충효가 없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그 말 자체가. 그건 일본 사람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부모에게 효도 잘하는 놈은 천황폐하한테 충성을 잘한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충효 일치라는 말을 발명해낸 겁니다. 제가 세 번째 책에다가 아주 자세하게 쓰려고 합니다. 박정희라는 사람의 일생이 누구하고도 똑같은 거니 무솔리니라는 사람입니다. 무솔리니라고 그 소위 파시즘, 백색 독재예요, 그런 말하자면. 파시스트의 원조가 무솔리니입니다, 이태리. 근데 그 무솔리니의 제자뻘 되는 사람이 누구죠? 박정희죠, 바로.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근데 아주 재밌는 사실을 내가 발견을 한 게,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살아온 길이 아주 똑같아요. 나이는 무솔리니가 훨씬 위지요. 첫째, 두 사람이 사범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래서 교사 생활을 합니다. 교사 생활을 하죠. 교사 생활을 하다가 군인으로 됩니다. 군인. 그러다가 사회주의자가 됩니다. 말하자면 공산주의자가 되죠. 박정희 똑같죠? 남로당으로 공산주의 노릇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전향을 해갖고 무솔리니는 극우로 바뀝니다. 박정희하고 똑같죠? 그러다가 둘이 똑같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켜서 사람을 죽입니다. 무솔리니도 죽이고, 박정희가 제일 먼저 5.16 때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민족일보 사장하던 조용수입니다. 지금 신원이 됐죠. 재심에서 지금 무죄로
다시 신혼이 된 사람인데 그 재심에서 신혼이 되면 뭐합니까? 죽었는데.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또 뭐가 똑같냐? 뭐가 똑같겠습니까? 여자 관계 똑같아요. 예, 똑같은데 두 사람이 죽을 때 또 똑같아요. 여자하고 같이 있었어요. 여자하고 같이 있었는데 또 뭐가 똑같은 거니? 무솔리니는 여자하고 한 사람하고 같이 있었고 박정희는 두 여인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가수 심수봉하고 신영순이라는 모델입니다. 근데 거기서 또 공통점이 나오는 게 무솔리니가 애인이 이름이 누구냐 하면 클라라 페타치입니다. 이혼녀입니다. 애가 있는 이혼녀예요. 신영순 딸이 있는 이혼녀입니다. 그 어떻게 그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그 신영순이라는 여자도 그냥 모델이 아니고 결혼했던 여자예요. 더 기가 막힌 거는 둘 다 총 맞아 죽었어요. 무솔리니는 더 비참해져. 클라라 페타치하고 도망가다가 알프스에서 걸려갖고 현장에서 총을 맞아갖고 밀라노라는 이태리 북부 도시의 주유소에 거꾸로 매달립니다. 그 유명한 사진이에요. 구글에서 한번 쳐보세요. 무솔리니를 치면은 그 사진 나와요. 무솔리니의 최후라든지 뭐 죽음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거기 6명을 거꾸로 매달아 놓는데 그 한 명이 여성 아니에요. 이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어떤 그 노파가 지나가다가 보고 여성이니까 스카드를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치마가 거꾸로 뒤집혔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렇게 묶어줬대요. 그래서 그 클라라 페타치 사진이 치마가 이렇게 아래로 안 내려온 이유가 그래서 그랬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두 사나이가 죽었을 때 나이가 62세였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우연히 들여다보다가 하고 들여다보다가 보니까 이런 걸 발견했는데 이 결론 지어서 말하자면 독재자건 뭐건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의 일생은 결국 비슷하게 끝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